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규칙인데요. 행정규칙 하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예, 규칙이죠, 그죠? 이제 이 시간에 그 규칙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규칙. 복지부 장관은 불령이죠. 불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죠.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사무 처리 준칙을 의료법 시행 규칙이 정하게 된다. 시행 규칙은 불령에 해당한다. 명령. 사무 처리 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 규칙령의 판례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행정 규칙은 헌법, 법률, 명령 다음에 이 규칙이란 거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그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의 종류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있죠.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기억나죠? 내용에 따라 그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조직과 근무를 어떻게 해라. 특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급기관의 근무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또한 훈령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상급자가 밑에 하급기관에 대해서 하는 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어떤 그 영을 내리는 거 지시, 영조물 이용에 관한 영조물 규칙,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는 재량준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내부규칙이고 내부규칙의 내용을 보면 근무와 조직규칙이 있다. 형식에 따라서 법규 형식을 취하는 법규 형식에 취하는 행정규칙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행정규칙이 법률에 보충적 규정이 되거나 법률에 보충 규정이 되거나 결합이 되면 뭐가 된다? 결합이 되면 역시 법규 명령이 되겠죠. 법규 명령.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래 내부적인 규칙이지만 법에 보충이 되거나 결합이 되면 법규 명령이 될 수가 있다. 즉 콜라에 물을 섞어도 콜라고 떡에 밀가루를 넣어도 떡이다. 행정규칙도 법률의 보충적 결합이 되어버리면 법규 명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판례로는 구여객자동차운수사법 시행하는데 시행규칙 건설교통불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은 장관 불령이죠.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데 31조 제2항과 1호, 2호, 6호는
시외버스 운송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와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그 판례로 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잖아요. 아니, 장관 건설교통부 부령이죠, 부령. 자, 부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내부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어떤 법적인 부분과 결합됨으로써 절차와 인가 기준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뭐가 된다? 법규 명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은 위임명령이고 대외적인 법규 명령이 있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2항의 위임 규정, 위임 권한이 있죠. 투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 영입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 명령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대통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 얼마 내라.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같은 처분 기준은 행정청이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 대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이다. 이거 판례니까, 그죠? 판례니까 판례의 내용 중요한 거 키포인트 봅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은 최고 한도액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최고 한도액으로 정한다. 판례 봅니다. 판례. 자, 그 다음에 상위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규정과 결합했다. 콜라에 물을 섞으면 콜라다. 떡에 밀가루를 섞어도 떡이다. 보충하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순수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보충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 법규명령이 돼버린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이나 건설교통부 장관 부령은 명령이죠. 그러나 순수하게 이제는 훈령 중에 행정규칙 중에 순수한 훈령이라든지 지시 예규, 일일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시는 명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죠.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한 그 법령,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결합했다면 법과 결합한 고시는 뭐다?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자, 공식이죠. A와 B가 결합하면 법률과 결합한 A는
법규명령이다. 끝. 그죠? 국세청장의 훈령인, 자, 국세청장의 또 이제 다른 판례입니다. 이건 다른 판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세, 재산채,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72조 3항이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을 받아 지정된 바 있는데 그 형식은 뭐다?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법령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고시 등의 형식으로 법률과 결합한 법규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허용한다. 결합. 자, 이번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결합이다. 결합되면 해결된다. 결합되면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이 키포인트 이 단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죠. 규제는 법으로 정한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과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그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절의 규칙으로 뭐한다? 정할 수 있다. 야, 놀라운 거죠. 규제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법령에 보충해서 규칙으로 뭐한다? 정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왔죠. 자, 결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자, 고시든 뭐든 규칙으로 다 해서 법률과 결합하면 법규명령이 된다. 정할 수 있다. 자, 규제를 하는 것도 법으로 하되 훈령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행정규칙의 요령.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 대외적 행정규칙은 원래 대내적 규정이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원래. 공무원은 행정규칙을 따라야 한다. 내부 규정이니까. 이러한 행위는 관행이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정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를 행정의 자기 구속이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처의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법규 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꼭 외부에 고지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은 원래 내부를 위한 거고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 때문에 외부에 꼭 공개할, 고지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두 개 나왔죠. 결합하면 무조건 법규명령이다. 원래는 행정규칙은 내부 규정이다. 문제. 이번 문제 시간은 문제와 키포인트를 짚고 넘어갑니다.
법규명령 제정, 대통령령,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법률이니까, 법률 명령이니까. 위에 관해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죠. 따라서 법조문 형식에 의해야 되죠. 자, 특히 법규 명령 중에 유립 명령인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설명 날인하고 전문을 부여한다.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나 가장 끝자락에 있는 행정규칙은 훈련, 고시, 예규, 통첩, 일일명령, 행하여지나 고유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부적인 규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원래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는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이죠. 자, 시행규칙도 하지만 내부적인 행정규칙도 만들 수 있죠. 그 조직의 내부에 대해서. 그죠? 자, 내신 성적 산정을 이렇게 해라. 지침을 내린다. 지침. 내부 지침. 자, 교육부 장관이 시행규칙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침만 내렸다. 이거는 시, 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 성적 평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침은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만 내린 거잖아요. 지침. 이거는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내부적인 거다 보면 내부. 자, 지침은 내부적인 거다. 내부. 4번 상위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일반적으로 집권하여 지정하는 집행명령은 자, 집행명령은 장관 부력이죠.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법령의 시행규칙,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자, 근거법이 폐지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이게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되는 것이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 개정은 폐지가 아니잖아요. 개정은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고 시행을 위해서 집행명령도 만들어서 효력을 유지한다. 자, 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그 밑에 하위 법령도 폐지되지만 개정이 됐다면 폐지된 거 아니다 이 뜻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서울시가 정한 개인 택시를 운송하는 사업면허의 지침. 자, 지침은 뭐라고 그랬죠? 각 장관이나 내부에 어떻게 하라고 내린 지침이죠. 지침은 사무처리 준칙이라고 그러죠. 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맞죠?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 경우와 달리 예부의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외부에 고지될 필요가 없죠. 지침이니까. 지침은 내부 규정이고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법령 보충, 보충 나왔다. 콜라, 떡, 보충된 건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 맞죠? 넘어갑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1994년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정한 1994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사업 지침 내부 규정이죠.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지급 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1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 20조 1항에 따라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했다. 지침 규칙인데 보충했다. 보충한 거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죠. 법규적 효력이 있죠. 무조건 내부적인 규칙이지만 보충하는 순간 법규명령이 되어버린다. 그죠? 넘어갑니다. 이 공식이 딱 보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 넘어갑니다. 자, 행정규칙은 원래 내부적인 거다. 원래는 대외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것이 아니죠. 행정부 내부의 규율을 위해 내부 감독권에 의해 발화지는 것이어서 상위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내부 규칙은 내부, 지침도 내부. 자, 보충하면 법규명령 넘어갑니다. 공식 보이죠? 대통령 총리령 불령은 법규명령이라면 행정규칙에는 훈령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시키는 것. 훈령, 지시, 예규, 공직근무를 명하는 일일명령. 그 다음에 고시, 말린다. 자, 이게 행정규칙이지만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법률에 결합되면 법규명령 돌변한다. 하지만 보충되지 않는 한 행정규칙은 내부 규정이다. 보충됩니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53조 1항이 정한 별표 16은 규칙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쪽지처럼 별표예요. 별표. 여러분 별표 별 달린 표가 아니라 별표에 별표 1에서 한 달 영업정지는 지시 위반, 2달 영업정지는 1차 위반을 어겼을 때, 3차 영업정지는 2차에 한해서 또 위반했을 때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업무에 참고하게끔 할 수 있죠. 업무 참고. 자, 업무 참고하는 시행규칙의 이 별표가 있는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어떻게 해라. 처분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 내용을 보니까 이 별표가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것만, 직원이 보게끔만 참고하라고 만든 별표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이 아니라 장관의 불령, 즉 시행규칙 불령의 안에 조그맣게 만든 별표. 이거의 성격은 사무처리 준칙이다. 별표가 국민이나
법원을 기소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면 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는 시행규칙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 규칙 안에 조그맣게 별도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무처리 준칙 규정이군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행정규칙이라도,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관계가 없죠. 근데 이라도 한 거 보니까 뭔가 꼬투리가 있겠죠. 즉,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 준칙으로서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되어 관행이 이루어졌죠. 관행. 행정관행. 즉 국세기본법 18조에 오랫동안 저수지 물을 갖다 농사를 지어도 물값 내나요? 안 내죠. 흐르는 물을 갖다가 논농사 이용해도 흐르는 물값 냅니까? 안 냅니다. 왜? 관행이 이루어졌죠. 관행. 관습, 관행. 자, 이런 거는 법으로 다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행이 이루어졌으면 법적 효력이 있죠.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죠. 관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죠. 만약에 이게 이 구속력도 공권력 행사의 한 측면이 된다면 나중에 국민의 시대가 바뀌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도 역시 법령 규정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이러한 관행도 규칙이 관행이 되었다면 이 관행이 시대가 변해서 문제가 된다면 역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의 심판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모든 국민을 헌법소원이란 거는 정리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모든 규정, 헌법소원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규정은 헌법소원법이기 때문에 관행이 굳어져서 법적 구속력이 됐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2번 산업자원교통부 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장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식. 자, 산업자원부 장관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정하지만 내부적인 지침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침이나 고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고시가 8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고시.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된 건 뭐다? 법규명령이다.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자, 국립대학 입시고사의 주요 요강은 뭐냐 대체? 국립대학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의 이 주요 요강. 주요 요강은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우리나라 판례는 공권력 행사다. 서울대학교의 대학 입시 요강이 잘못되면 이 역시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자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이 서울대학교의
근무하는 교직원의 문제입니까? 국민에 대한 문제입니까? 국민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국민에 대한 규정인데 침해하면 뭐가 된다? 기본권 위협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너무 여러분들 진도가 많이 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할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13번까지 하고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